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하루 끝에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청노년 TV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평범한 청소부로 보이지만 사실은 회사의 창립자였던 한 여성의 숨겨진 여정을 담았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진짜 가치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얀 액체가 얼굴에 퍼졌다. 차갑게 젖은 건 우유였다. 기획팀 과장은 빈 우유팩을 움켜쥔 채 비웃듯 말했다. 아, 손이 미끄러졌네요. 하, 그러나 그의 눈빛은 명백했다. 실수 따윈 아니었다. 그는 윤서영의 머리 위로 고의로 우유를 쏟아부은 것이다. 옆에 있던 젊은 여직원이 킥킥 웃었다. 과장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표정엔 장난스러운 동조만 담겨 있었다. 서영은 젖은 앞치마를 가만히 내려다봤다. 차갑게 스며드는 감각이 피부에 닿았지만 얼굴은 무표정했다. 그녀는 말없이 무릎을 꿇고 걸레를 집어들었다. 바닥을 타고 퍼진 흰 얼룩이 천천히 닦여나갔다. 과장은 팔짱을 끼고 비웃듯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청소부는 이런 거 치우라고 있는 거지. 바닥 미끄럽다 조심해. 넘어지면 책임은 본인 거니까. 그의 말투는 조롱과 경멸이 섞여 있었다. 지나가던 몇몇 직원은 이 장면을 휴대폰으로 찍으며 낄낄거렸다. 하지만 누구도 나서지 않았다. 서영은 묵묵히 걸레를 움직였다. 커피나 먼지와는 달리 우유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바닥에 하얀 흔적이 남아 끈적거리며 번졌다. 그러나 그녀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회사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 속으로만 그렇게 중얼거렸다. 40년 전 작은 공장에서 시작한 회사였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게 원칙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겉만 번지르르한 대기업 안에서는 약한 사람을 조롱하며 찍어 누르는 곳으로 바뀌어 있었다. 누구도 모른다. 우유를 뒤집어 쓰고 바닥을 닦는 이 노년의 청소부가 바로 이 회사를 세운 창립자라는 사실을 서영은 손에 쥔 걸레를 꾹 움켜쥐었다. 바닥의 얼룩은 닦아낼 수 있다. 하지만 사람들 마음속에 남은 더러운 오만과 조롱은 이제 그녀가 직접 지워야만 한다. 우유에 젖은 앞치마를 갈아입을 시간도 없이 윤서영은 다시 걸레를 들었다. 회사 복도는 이미 다른 직원들의 발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모두가 바쁘게 서류를 안고 뛰어다녔다. 하지만 누구도 그녀를 보지 않았다. 그녀는 이 건물의 그림자였다. 단순한 청소부,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존재. 그러나 진실은 달랐다. 이 회사의 시작은 바로 그녀였다. 40년 전 허름한 공장에서 몇 명의 직원과 함께 출발했다. 낮에는 기계를 돌리고 밤에는 서류를 정리했다. 작은 불빛 아래에서 만든 첫 제품이 세상에 나왔을 때 서영은 누구보다 기뻤다. 그 성실함과 열정이 회사를 키워냈고 마침내 국내 굴지의 대기업으로 자리 잡았다. 몇 해 전 서영은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회사를 아들 정혜준에게 맡기고 자신은 뒤로 물러섰다. 그는 성실했고 공부도 많이 했으며 해외에서 MBA까지 따왔다. 서영은 믿었다. 이제는 내가 회사를 이끌어라. 하지만 지금 회사는 달라져 있었다. 겉으론 성장했지만 속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 성과만 강조하는 보고서, 자리 지키기에 급급한 관리자들, 사람을 숫자로만 보는 분위기. 서영은 은퇴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기류를 감지했다. 그래서 돌아왔다. 이름도 명함도 버리고 낡은 작업복을 입고 청소부로. 바닥을 닦다 보면 보이는 게 있지. 그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다. 책상 위에 앉아서는 절대 알 수 없는 진짜 얼굴. 비겁한 웃음, 숨겨진 뇌물, 약한 사람을 짓밟는 발소리. 그 모든 것을 가까이서 보고 싶었다. 우유를 뒤집어 쓴 아침은 시작일 뿐이었다. 그녀는 확신했다.
이 회사의 어둠은 이제 더 깊어져 있다. 복도 끝에서 구두 소리가 다가왔다. 직원들의 발걸음과는 달랐다. 일정하고 묵직한 소리. 서영은 고개를 들었다. 정혜준이었다. 잘 다려진 정장. 빛나는 구두. 흔들림 없는 발걸음. 그는 스마트폰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걸어오고 있었다. 찰나의 순간 두 사람의 눈이 스쳤다. 아들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서영의 존재를 스쳐 지나갔다. 서영은 잠시 걸레질을 멈추고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예전엔 눈빛이 따뜻했는데 작게 중얼거린 뒤 다시 무릎을 꿇었다. 차가운 바닥을 닦는 손끝이 더욱 단단해졌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점심 무렵 복도 끝에서 고성이 터져 나왔다. 윤서영은 쓰레기통을 밀고 가던 걸음을 멈췄다. 이게 뭐야? 내가 지시한 거랑 다르잖아. 목소리의 주인공은 영업팀 과장이었다. 그는 손에 든 서류를 탁탁 치며 부하 직원을 몰아세웠다. 고개를 푹 숙인 이는 젊은 여직원. 이름은 박미진. 파견직으로 들어온 지 이제 겨우 1년. 그녀의 두 손은 떨리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시서에는 변명하지 마. 내가 그러니까 파견이지. 정규직은 꿈도 꾸지 마라. 과장은 서류를 그녀의 가슴팍에 던졌다. 서류가 흩날리며 복도 바닥을 가득 메웠다. 주변을 지나던 직원들은 모른 척 발걸음을 재촉했다. 누구도 말리지 않았다. 서영은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미진의 얼굴에는 분노보다 두려움이 먼저 비쳤다. 눈동자가 흔들렸지만 울음은 터뜨리지 않았다. 그녀는 서류를 하나하나 주워 담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은 비웃듯 코웃음을 치고 떠났다. 복도는 곧 조용해졌다. 남은 건 무릎 꿇은 채 서류를 주워 담는 젊은 여성의 뒷모습뿐. 서영은 천천히 다가갔다. 괜찮아요? 미진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붉었지만 눈물은 없었다. 청소하는 분은 관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목소리엔 두려움과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서영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용히 물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왜 이곳에 남아 있는 거예요? 미진은 고개를 숙인 채 웃음 아닌 웃음을 지었다. 부모님은 안 계시고 할머니 한 분만 계세요. 누워 계셔서 제가 돈을 벌어야 합니다. 언젠가는 정규직이 돼서 할머니 편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순간 서영의 가슴이 꽉 죄어왔다. 누구도 지켜주지 않지만 그래도 누군가를 위해 버티는 아이. 예전 젊은 시절 자신과 겹쳐 보였다. 서영은 걸레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밥 같이 먹을래요? 구내 식당 정식밖에 모르지만 미지는 놀란 눈빛으로 서영을 바라보다가 아주 잠시 후 고개를 끄덕였다. 예. 감사합니다. 그 작은 미소가 서영의 마음속에 오래 남았다. 이 아이가 무너지기 전에 내가 막아야 한다. 그녀의 눈빛이 서서히 굳어졌다. 사무실 불이 대부분 꺼진 밤 11시. 윤서영은 쓰레기 봉투를 수거하다가 한쪽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았다. 영업팀 구석 자리. 거기 앉아 있는 건 박미진이었다. 그녀는 컴퓨터 화면을 뚫어져라 보며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키보드 소리가 텅 빈 층에 울려 퍼졌다. 책상 위엔 메모지와 통계 자료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서영은 발걸음을 멈추고 조용히 지켜봤다. 화면에는 시장 분석, 그래프, 소비자 조사 결과, 대선 아이디어가 빼곡히 채워져 있었다. 숫자와 도표가 정리된 방식은 아마추어의 솜씨가 아니었다. 미지는 혼잣말을 했다. 이 정도면 괜찮을까? 그녀의 눈빛은 피곤했지만 진지했다. 파견직 신분으로 허락받지 않은 제안서를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쏟아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서영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아이, 무너지지 않았구나.
다음 날 아침 회의실. 미지는 용기 내어 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나 과장은 서류를 몇 장 넘겨보더니 비웃었다. 이게 내가 만든 거야? 파견이 무슨 제안서를 내? 순간 과장은 서류를 두 손으로 찢어버렸다. 종이가 갈기갈기 흩날리며 바닥에 떨어졌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마. 너 같은 애는 시키는 일이나 잘해. 회의실에 있던 몇몇 직원은 그저 고개를 숙였다. 누구도 말리지 않았다. 오히려 옆자리에서는 영업부장 장 부장의 아들이 낸 형편없는 2장짜리 제안서가 칭찬받고 있었다. 데이터도 근거도 없는 글 몇 줄. 하지만 그의 성은 창이었고 그게 곧 권력이었다. 역시 젊은 감각이 다르네. 잘했어. 과장은 박수를 치며 아부하듯 웃었다. 반면 미지는 바닥에 흩어진 종이를 모으며 작게 중얼거렸다. 제가 부족했나 봐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서영은 복도 끝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손에 쥔 걸레 자루가 덜덜 떨렸다. 너무도 뻔뻔한 세상. 노력은 짓밟히고 권력만이 박수를 받는다. 서영은 속으로 다짐했다. 이 아이의 땀이 헛되지 않게 하겠다. 며칠 뒤 윤서영은 또 하나의 장면을 목격했다. 영업부장이 낯선 남자와 회의실에서 나오는 순간이었다. 남자는 고급 정장을 차려입고 손목엔 반짝이는 시계를 찼다. 그는 봉투를 받아들고 슬쩍 안을 확인하더니 미소 지었다. 이번 달도 잘 부탁드립니다. 장 부장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걱정 마시오. 문제 없을 겁니다. 문이 닫히자 서영은 본능적으로 손에 쥔 걸레를 멈췄다. 그녀의 눈은 이미 흔들리지 않았다. 쓰레기통을 정리하는 척하며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남겼다. 봉투의 두툼한 모습, 그리고 남자의 얼굴까지. 그날 오후 서영은 장 부장의 사무실을 청소했다. 책상 위엔 영수증 뭉치가 널려 있었다. 은퇴 기념 파티 218만 원, 심야 클럽 접대 320만 원, 택시비 21만 원. 모두 회사 돈으로 처리된 기록이었다. 서영은 조용히 스마트폰 카메라를 눌렀다. 찰칵, 찰칵. 증거를 남기고 영수증은 제자리에 두었다. 얼굴엔 아무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렸다. 청소 아줌마였군. 장 부장이 들어왔다. 그는 서영을 흘겨보며 말했다. 책상 건드린 건 아니지. 서영은 고개를 숙이며 짧게 답했다. 쓰레기만 치웠습니다. 장 부장은 잠시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곧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다음부터는 내가 있을 때는 노크하고 들어와. 알겠어? 서영은 고개를 끄덕이고 빠르게 방을 나섰다.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주머니 속 손은 땀에 젖어 있었다. 복도 끝. 빈 휴지통을 내려놓으며 서영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숫자는 조작할 수 있어도 공기의 냄새는 숨길 수 없다. 우유를 뒤집어 쓴 그날 이후 그녀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 이제 이 회사의 가장 깊은 얼룩을 드러낼 차례였다. 오전 11시 복도 한쪽에서 또다시 큰 소리가 터졌다.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는 거야? 영업팀 최 과장의 목소리였다. 그의 앞에서 머리를 숙인 사람은 다름 아닌 박미진. 손에는 복사한 자료 뭉치가 들려 있었다. 저는 분명 지시받은 대로 했습니다. 헛소리 하지 마! 이거 전부 잘못됐잖아. 내가 건성으로 하니까 일이 꼬이지. 최 과장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사무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러나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잠시 뒤 영업부장 장 부장이 들어왔다. 그는 상황을 훑어보더니 냉소를 지었다. 역시 기대할 게 없군. 파견직 따위가 회사 시스템을 알 리가 없지. 미지는 얼굴이 새하얘졌다. 하지만 그는 이어서 더 잔혹한 말을 던졌다. 솔직히 말해. 내가 우리 아들 자료에 손댔다지. 그 덕분에 납품 일정이 엉망이 됐어. 인정하지 않으면 더 곤란해질 거야. 순간
복도 끝에서 걸레를 쥔 윤서영이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 미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반박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증거도 없으시잖아요. 그러나 장 부장은 눈빛을 가늘게 좁혔다. 증거. 필요 없어. 내가 그렇게 말하면 그게 곧 사실이지. 내가 파견이라는 게 증거야. 그 한마디에 미진의 무릎이 휘청거렸다. 마치 세상 전체가 자신을 부정하는 듯한 공포. 서영은 주머니 속 스마트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빨간 점, 녹음 중 표시가 떠올랐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장 부장과 최 과장의 협박. 그리고 미진의 억울한 목소리까지. 이제 증거는 손에 들어왔다. 잠시 뒤 미진은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장 부장은 비웃었다. 사무실은 다시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다. 그러나 서영의 손은 굳게 떨리고 있었다. 이제 더는 참지 않겠다. 그녀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차가웠다. 구내 식당 한쪽. 직원들 대화가 서서히 서영의 귀에 들어왔다. 야, 이번에 박 대리도 갑자기 퇴사했다며? 영업. 이 팀 지난달에도 한 명 나갔잖아. 희한하지 않아? 다들 멀쩡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직서 내고 사라져. 서영은 식판을 닦는 척하면서 귀를 기울였다. 그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뚜렷했다. 특히 영업 이 팀이랑 기획 쪽이 심하대. 반년 사이 10명 넘게 그만뒀다더라. 다들 버티기 힘들대. 괴롭힘, 압박, 실적 떠넘기기 그냥 탈출하는 거지. 짧은 대화였지만 서영은 이미 충분히 알았다. 이건 개인 문제가 아니었다. 부서 전체가 썩어 있었다. 그날 오후 서영은 청소 카트에 종이 조각을 모아 담았다. 그 안엔 누군가 찢어버린 퇴직서 일부가 섞여 있었다. 구겨진 종이에 흐릿하게 남아있던 글자. 과도한 압박 책임전가 너는 버틸 수 없어. 서영은 종이를 곱게 펴서 작은 파일에 넣었다. 스마트폰 속에는 이미 녹음 파일과 사진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점점 무게가 더해졌다. 증거의 무게, 그리고 책임의 무게. 밤이 되자 서영은 건물 옆길에서 담배를 피우던 경비 아저씨와 마주쳤다. 할머니, 요즘 영업팀 이상하지 않아요? 애들 얼굴이 다 죽을 상이야. 경비는 낮게 속삭였다. 윗선이 문제인 거 같은데 다들 찍소리 못하죠?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고생 많으십니다. 그녀는 다시 걸레를 잡았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이미 다른 목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이제는 모아야 한다. 흩어진 진실을 하나로. 손때 묻은 작은 파일을 꺼내며 서영은 생각했다. 곧 이 회사에 숨겨진 얼굴을 모두 드러낼 순간이 올 것이다. 오후 회의실. 납품. 자료에 큰 오류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사무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제출자가 누구야? 파견직 박미진이라고 합니다. 영업팀 최 과장이 소리쳤다. 또 너야? 도대체 몇 번째야? 미지는 눈을 크게 뜨며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전 지시받은 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문이 열리며 장 부장이 들어왔다. 그의 뒤엔 아들 장도연이 따라섰다. 도연은 회사에 들어온 지 1년 차. 제대로 된 성과도 없지만 누구도 그의 이름 앞에서 토를 달지 못했다. 장 부장은 무겁게 말했다. 바로 이 아이가 문제야. 우리 아들 자료까지 몰래 손댔다지. 회사에 피해 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도연이 책상을 탁 치며 소리쳤다. 맞아. 내 파일에 손댄 거 다 봤어. 인정해. 미지는 온몸이 떨리면서도 애써 목소리를 내뱉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세요. 순간 공기는 더 싸늘해졌다. 장 부장은 비웃듯 고개를 저었다. 파견 주제에 감히 정규직하고 맞서. 내가 할머니 하나 부양하는 신세라더라. 여기서 잘리면 어디 가서 돈 벌래?
그 말에 미진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눈빛이 무너지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바로 그때였다. 복도 한쪽. 복사기 옆에 있던 윤서영이 주머니 속 스마트폰을 켰다. 화면에 빨간 불이 켜졌다. 녹음 중. 그녀는 속으로 단호히 말했다. 이제 됐다. 더 이상 이 아이를 혼자 두지 않겠다. 회의실 안에서는 미진의 떨리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장 부장은 만족스러운 듯 미소 지었다. 그러나 서영의 눈빛은 이미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곧 이 부당한 광경은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윤서영은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모아온 파일을 책상 위에 펼쳤다. 녹음 파일, 사진, 잘려진 퇴직서, 교각, 그리고 장 부장의 영수증들. 모두가 이 회사의 속살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서영은 작은 USB에 정리하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무대만 남았다. 며칠 뒤 회사 전 직원에게 공지가 내려왔다. 오늘 오후 4시 전사 긴급 회의. 전원 참석. 알림을 확인한 직원들은 술렁였다. 무슨 일이지? 구조조정인가? 설마 또 성과 압박 아니야? 오후 4시 본사 대강당. 수백 명의 직원들이 자리를 메웠다. 웅성거림만 가득할 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 순간 뒤편 문이 열리고 무대 위로 누군가 걸어 나왔다. 낡은 회색 작업복, 마른 체구, 그리고 흰머리를 하나로 묶은 노년의 여성. 직원들은 순간 어리둥절했다. 청소하는 아줌마 아냐? 왜 무대에 올라와? 웅성거림 속에서 서영은 천천히 마이크를 잡았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서영입니다. 직원들은 여전히 의아한 눈빛을 주고받았다. 그때 뒤따라 나온 한 남자가 무대에 섰다. 정갈한 정장을 입은 현 사장. 정혜준이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또렷하게 말했다. 이분은 제 어머니이자 이 회사를 세운 창립자입니다. 오늘부터 회장으로 현장에 복귀하십니다. 대강당은 정적에 휩싸였다. 누군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다 멈췄고 누군가는 손에 쥔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방금 전까지 비웃던 얼굴들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서영은 말을 이었다. 저는 몇 달 동안 청소부로 일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회사가 어디서부터 무너지고 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직원들 사이에 긴장감이 돌았다. 그때 서영은 준비한 USB를 꺼내며 선언했다. 지금부터 제가 본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린이 내려오고 불빛이 꺼졌다. 순간 장 부장과 최 과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들은 직감했다. 이제 끝이구나. 대강당 불이 꺼지고 스크린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첫 장면은 장 부장과 낯선 남자의 봉투거래. 이번 달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 목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지자 장 부장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이어지는 화면은 심야, 클럽 영수증, 고액 접대 내역, 회사 돈으로 처리된 술자리 기록, 직원들의 탄식이 터져 나왔다. 저게 다 회사 돈이라고? 말도 안 돼. 다음은 녹음 파일. 파견 주제에 어디서 말대꾸야. 할머니 하나 부양하는 내가 여기서 잘리면 끝이야. 목소리 주인은 장 부장이었다. 회의장은 숨조차 막혔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박미진이 제안서를 제출했다가 갈기갈기 찢기는 순간 옆에서 비웃는 과장과 고개 숙인 미진의 모습이 화면 가득 비쳤다. 더는 변명할 수 없었다. 정혜준 사장은 마이크를 잡았다. 이 회사는 숫자로만 운영돼선 안 됩니다. 사람을 짓밟는 문화는 끝내야 합니다. 오늘부로 장 부장과 최 과장을 직위 해제합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터졌다. 누군가는 안도의 한숨을, 누군가는 부끄러운 침묵을 내뱉었다. 윤서영은 무대 끝에 서서 천천히 말했다.
저는 이 회사를 다시 세우고 싶습니다. 누구도 무시당하지 않고 누구도 외면받지 않는 회사. 그것이 제가 청소부로 돌아온 이유입니다. 그녀는 박미진을 무대로 불렀다. 미진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올라와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서영이 그녀의 어깨를 붙잡고 말했다. 당신의 용기와 노력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정규직으로 임명합니다. 순간 박수가 터졌다. 작게 시작된 박수는 곧 대강당 전체를 울렸다. 미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고개를 들고 웃을 수 있었다. 서영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 강단을 내려오던 그녀는 속으로 속삭였다. 바닥의 얼룩은 닦아낼 수 있다. 사람들의 마음속 얼룩도 내가 끝까지 지워내겠다. 그날 이후 회사 로비에는 새 슬로건이 걸렸다. 사람을 먼저 본다.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한 회사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자리에서 물러났어도 여전히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누군가를 끝까지 지켜주고 싶은 책임감. 그것은 젊음의 특권이 아니라 살아온 세월이 주는 가장 큰 힘이 아닐까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 가까운 누군가에게 작은 따뜻함을 건네보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이 모여 우리의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줄 테니까요. 이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